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이 책이 어떤 도움과 영향을 줄지 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기회를 뛰어넘어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혁신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수천 개의 메모, 편지, 이메일, 전화를 받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렉트 판매 회사들 중 몇 곳이 이 책과 우리의 오디오 프로그램, 전화로 약속 잡기, 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6개월 만에 30%의 매출 신장을 이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당신의 비즈니스 역시 그렇게 성장시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을 사용해 이룩한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너무도 듣고 싶습니다.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바바라 퍼즐 이 책을 마칩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서론 성공을 위한 약속. 음, 루크와 미아. 루크는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건축가이고 그의 아내 미아는 능력 있는 회계사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마틴이 두 사람을 사업 설명회에 초대했다. 루크와 미아는 사업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설명회 장소가 집과 가깝고 평소 마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게다가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루크와 미아는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네트워크 사업 계획에 대해 들으며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재정적 자유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누구든 이 사업 설명을 듣는다면 분명 참여하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열정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며 초대한 미팅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만날 약속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크와 미아는 서서히 탄탄한 사업 기반을 잡아나갔다. 물론 그들이 원했던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루크가 미아에게 말했다.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말이야. 그런 방법이 있다. 바로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최상위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탁월한 영업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책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시스템을 담고 있다. 술수가 아니라 실천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기술과 원칙들이다. 이 책을 쓴 이유. 1980년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간단하고 합법적이며 도덕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수익성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은 단지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단기 책략이 아닌 진정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기본의 자본을 늘리고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의사소통 방법과 영업 전략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와, 이렇게 성공적인 방법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도입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야. 이 책은 그런 방법들을 수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입해 사용하며 몇 차례의 수정과 시험을 거쳐 얻은 결과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하단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력적인 사실은 당신이 기존에 이미 배웠던 방법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약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당신의 사업을 놀랄 만한 단계까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약속.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당신이 이 책에 나오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처음 14일 동안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분명 당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멋진 약속 아닌가? 물론 이것은 쌍방향의 계약이다. 나는 당신이 잠을 자면서도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기 바란다. 만약이나 하지만 혹은 아마도와 같은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직 배우겠다는 확고한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 이 책에 나온 방법들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내가 고문이나 컨설턴트 혹은 동업자로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과 사채업자들은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수천 명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수입을 20%, 50%, 100%, 500%, 심지어 1000%까지 증대시켰다. 이 수치들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은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여기엔 반드시 그 방법들, 그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한다면 yes라고 큰 소리로 말하라. 바로 지금. 만약 큰 소리로 yes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당신만의 동력 발전기. 고객들과 약속을 잡는 방법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책과 테이프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따로 그 주제를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업 설명회에서 훌륭한 가망 고객으로부터 yes라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법들과 정보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요 강조점은 제2장의 열쇠, 이 뜨거운 단추 찾기에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들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들을 동력화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제1장 첫 발자국 내딛기. 성공을 위한 한국 잠깐만요, 랩? 사장님. 앞에 이 글씨 있죠? 퀘스천 마크하고 느낌표 있는 거. 네. 첫 발자국 내딛기 바로 앞장에. 저, 어디 있죠? 그림 보이죠? 퀘스천 마크하고 느낌표? 네. 그게 글씨야, 그게. 아, 이거 글씨였어요? 글씨예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쫙 보세요. 책을 아래에서 위로 쫙 봐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당신의 꿈을 추구하라. 소름. 그렇지. 소름 돋죠. 아,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인다 소리야. 너무 음. 소름 돋지 않아요? 계속 읽어 주세요. 네. 지금 온몸에 소름이. 소름 돋죠? 그래서 여기 네. 빨간 바닥에 있는 글씨 읽어 주세요. 빨간 바닥에. 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듯 앞 페이지의 그림을 보고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 그 그림은 그저 무의미하게 그려진 일련의 선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선들 사이 여백을 읽는 법을 알고 나면 해답을 얻기 위해 관점만 조금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배울 내용이다. 나 이 부분 왜 안 읽었지? 네, 그러면 성공을 위한 황금 법칙. 11살이란 어린 나이에 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용할 강당을 설립할 기금을 모으기 위해 가정용 스펀지를 팔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때 지혜로운 스카우트 대장이 내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것을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나는 이 법칙을 따르며 살았고, 누구든 이 법칙을 활용하면 결국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이 법칙을 전해 받았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전하려고 한다. 성공은 게임이다. 더 많은 게임을 할수록 이기는 횟수 또한 많아진다. 또 이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더 성공적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법칙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용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다. 더 많이 사업 참여를 권유할수록 당신의 권유 기술 또한 더욱 능숙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법칙 1.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누구든 당신의 말을 들을 정도의 시간만큼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일단 말을 건네보자. 다만 미사여구나 과장된 사실로 가만 고객을 속이려는 출첵가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가망국의 목록을 살펴보면서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어려, 너무 부자야, 너무 가난해, 너무 멀리 살아, 너무 똑똑해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로 가는 길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기반을 잡는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성공적이냐는 것뿐이다. 활동을 늘리며 사업상 풀리지 않을 문제는 거의 없다. 현재 상황에 의기소침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 횟수를 2배로 늘려보자. 만약 사업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않는다면 활동량을 늘려보자.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그 모든 고민에 대해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법칙 2.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계속해서 전화하라.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만약 가망 고객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업을 잘 해낼 수 없다. 멋진 스타일의 성격도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언제나 평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말을 걸라. 법칙 3. 더 많은 사람과 만나라. 많은 네트워크 사업가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존의 사업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뿐 가망 고객들에게 손을 뻗지 않는다. 이유는 그 가망 고객들이 진짜 고객이 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가망 고객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인데 말이다. 반복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3가지 법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법칙 4 네, 읽을게요. 네.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평균의 법칙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같은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속 반복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련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달러짜리 포커 게임기의 평균 승률은 약 10대 1이다. 따라서 단추를 10번 누를 때마다 60센트에서 20달러 사이의 돈을 따게 될 것이다. 20달러에서 100달러를 딸 확률은 118대 1이다. 여기엔 정말 아무런 기술도 필요치 않다. 기계들은 평균값이나 백분율에 따라 결과를 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나는 1대 56이란 평균치를 발견했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생명보험 하나 들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56명 중 1명은 예스라고 대답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질문을 하루에 168번 한다면 3건의 판매 실적을 올릴 것이고 전체 영업사원 중 상위 5%에 들 수 있다.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동참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100명 중 1명은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다. 평균의 법칙은 언제나 유효하다. 어린 시절 가정용 스펀지를 집집마다 팔러 다닐 때 내 평균율은 아래와 같았다. 10대, 7대, 4대, 2.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을 두드리고 다니면 10집 중 7집은 문을 열어주었다. 그중 4명이 내가 하는 설명을 들어주었고 2명은 스펀지를 구입했다. 그래서 난 40센트를 벌 수 있었는데 그것은 1962년 당시 매우 큰 돈이었고 특히나 11살 소년에겐 더욱 그랬다. 나는 1시간에 30집은 거뜬히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12개를 팔아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 평균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세 집이나 내 설명을 들어주지 않는 3명의 사원들,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2명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오로지 10집의 문을 두드리면 40센트를 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이것은 내 손이 문에 닿을 때마다 그 뒤 일어날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4센트를 번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내게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10개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40센트를 벌다니. 성공 여부는 얼마나 빨리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당신의 비율을 기록하라.
내 경우에는 판매 활동에 대한 평균율과 통계치를 기록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기록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설명을 들어주지 않거나 물건을 사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수의 문을 두드려 설명할 기회를 얻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나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평균율과 통계치를 기록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획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거절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균율에만 집중하면 그 외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가능하면 재빨리 다음 집을 방문하도록 부추긴다. 만일 평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행동한 이후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싫어요라는 대답을 들으면 곧바로 의기소침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화 연락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고 통계치를 유지함으로써 당신만의 평균율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 나만의 $9짜리 포커 게임기. 10대 시절 나는 저녁마다 주로 소개를 통해 냄비나 프라이팬, 침대 시트나 담요를 판매했다. 당시 내 평균율은 다음과 같았다. 5대 3대 2대 1. 5명의 가만 고객에게 전화할 때마다 3명과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프리젠테이션은 2명에게만 할 수 있었다. 다른 1명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내 설명을 듣지 않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설명을 들어줄 2명 중 1명은 물건을 샀고 나는 $45를 벌었다. 따라서 5명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45의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전화 한 통에 $9를 버는 것과 같았다. 또 이것은 전화를 통해 yes라는 대답을 얻을 때마다 상대방이 물건을 사지 않거나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15를 버는 것을 의미했다.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을 하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다. 나는 종이에 $9라고 크게 써서 전화기 옆에 걸어두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 1명당 나는 $9를 벌였고 만나자는 나의 요청에 yes라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15를 벌었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 온전히 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많은 세일즈맨들이 싫어요라는 가맹국에게 말해 금방 침울해졌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전국 1위의 판매왕이 되었다. 나의 5대 3대 2대 1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전화통화 $9, 약속 잡기 $15, 프리젠테이션 $22.5, 판매 $45. 나는 누가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애써 찾지 않았다. 내 주요 목표는 가망국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판매자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당신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어줄 가망고객을 찾아라. 평균의 법칙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대성공을 거두다. 20살이 되던 해에 나는 생명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인 21살에는 연간 $100만 이상의 보험을 판매한 최연소 사원이 되었고 $1,000,000 테이블 클럽의 회원 자격도 얻었다. 당시 내 평균율은 다음과 같았다. 10대 5대 4대 3대 1. 10명의 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5명은 약속을 잡는 데 동의했고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4명만 만날 수 있었고 4명 중 3명에게만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으며 그중 1명이 계약을 하고 나는 $300를 벌었다. 나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5명의 사람에게 yes라는 대답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프리젠테이션을 드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나 계약을 하지 않는 2명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계약자를 찾는 과정에 필요한 일부분일 뿐이었다. 사실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나는 $60를 버는 것이다. 당신은 숫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10명의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5명과 만날 약속을 할 수 있고 나는 최종적으로 $300의 수수료를 벌게 된다. 그것은 가망 고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30씩 버는 것과 같았다. 내 평균율 10대 5대 4대 3대 1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전화통화 $30, 약속 잡기 $60, 프리젠테이션 $75, 마무리 $100, 판매 $300. 그래서 21살에 나는 내 소유의 집이 있었고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다니며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성공은 단지 얼마나 자주 전화상으로 5명의 가망 고객으로부터 만나자고 하는 약속에 대해 예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법칙 5. 평균율을 향상시켜라. 보험 영업을 하면서 나는 매번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30를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0번의 통화에서 5건의 약속을 얻어내는 평균치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무 많은 가망 고객들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10번의 통화에서 최소한 8건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가망 고객을 빠르게 수진시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전만큼 힘들게 가망 고객을 찾지 않아도 되었다. 약속 대비 프리젠테이션 비율이 5대 4라는 의미는 가망 고객의 20%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더 우수한 자격을 갖춘 가망 고객에 전화를 건다면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프리젠테이션 대비 마무리 평균율을 3대 1로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한 통화당 $30를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평균의 법칙은 항상 당신 편에 있다. 비율을 적어보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더 향상시켜야 할지 알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성공 가능성 또한 내다볼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일어날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40페이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평균율. 1970년대부터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을 훈련시켰으며 많은 개인과 조직들이 최고 수준의 성공에 이르는 결과를 창출해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반적인 평균율은 다음과 같다. 10대 6대 3대 1.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줄 10명의 가망 고객 중 6명이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이 중 절반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며 그 세 명 중 한 명이 성공한다. 한 명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며 한 명은 계속해서 상품만 구입한다. 따라서 상품 설명을 10번 할 때마다 한 명의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판매자를 얻게 된다. 이제 중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1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다. 보험 영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100만 어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걸릴 뿐이다. 어떤 이가 3년에서 5년에 걸쳐 판 것을 다른 사람은 1년 내에 판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포상과 상금이 걸려 있다. 나는 매우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12주마다 $100만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계획이지 판매가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 이와 똑같다. 너무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상위 성공 단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설득하지 못한 가망 고객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만나지 않은 가망 고객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결과를 2배로 향상시키고 싶은가? 여기에 답이 있다. 내년도에 가망 고객을 오래 만나라. 내년에도 새로운 가망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면 좀 더 일찍 전화해보라. 올해의 그들을 만나라. 그것도 바로 지금 만나라. 당신의 문제는 판매에 있지 않다. 핵심은 고도로 조직화해 의욕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다. 최대한 빨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는 관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평균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예스라는 대답 얻어내기.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당신의 사업 설명을 듣는 가망 고객들은 과연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오다. 그들은 당신의 그들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의 친분과 상관없이 방어적이 되기 쉽다. 이것이 문제다. 가망 고객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의 말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당신이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가망 고객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모두 옳다. 가망 고객들은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딱히 이의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망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망 고객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가망 고객은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정말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서라기보다 단순히 당신의 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망 고객이 당신의 그 말을 실수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이 된다. 예를 들어, 가망 고객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객 자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자신이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의 생각이지 당신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하면 가만 고객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의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반대하는가? 어, 한 번에 어떤 네트워크 사업가에게 최근 가만 고객과 가진 프레젠테이션이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내 질문에 그는 별로였어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했던 말을 반복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흥미가 없는 가만 고객은 하나도 없다. 다만 흥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뿐이다.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프레젠테이션이 그다지 흥미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흥미를 갖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은 흥미로워질 테고 가만 고객 또한 흥미를 가질 것이다. 아래 네 가지 열쇠 그림은 가만 고객이 처음 차가운 상태에서 시작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예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 한다. 열쇠 1. 얼음 녹이기, 분위기 조성한다. 열쇠 2. 뜨거운 단추 찾기, 관심사를 찾아낸다. 열쇠 3. 뜨거운 단추 누르기, 계획을 보여준다. 열쇠 4. 결단 얻어낸다. 열쇠 2. 얼음 녹이기, 분위기를 조성한다.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가만 고객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열쇠의 주제는 순수하게 당신 자신을 알리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당신을 좋아하게 되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일 확률이 높다. 가만 고객이 당신을 좋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당신 자신을 알리고 신뢰를 구축할 때까지 계속하라.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당신은 가만 고객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다. 어떤 가만 고객은 이 단계가 3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30분에서 40분 넘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열쇠 2. 뜨거운 단추 찾기, 관심사를 찾아낸다. 이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가만 고객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흥분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 물론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안일함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야망에 대해
안정을 느끼면 일하는 습관 또한 안일하게 된다. 네트워크 사업에는 안일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려는 욕구 또한 강력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발견해야 한다. 가망 고객의 PMF는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가 된다. 모든 사람들의 동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해 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 열쇠를 통해 당신은 가망 고객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찾고 그들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망 고객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원하는지,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네 가지 열쇠 중 이 두 번째 열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망 고객이 자신의 희망과 꿈,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최우선 동기 요인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만의 사업, 더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 돕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은퇴, 유산 남기기. 이 목록을 살펴보면 이 중 하나가 당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된 최우선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두 번째 요인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한 가지 요인이 다른 요인들보다 우선하기 마련이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최우선 동기이다. 최우선 동기 요인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므로 다음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가 당신의 최우선 동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딸기 아이스크림 혹은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당신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맛이 최고일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싫어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최우선 동기 요인의 힘을 잘 보여준다. 왜 여론은 참여하지 않을까? 알버트는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자다.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 이유는 재정적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장이 되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싶었다. 출퇴근이 자유로우면서 아이들을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휴일을 집에서 보내고 싶은 욕구 등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재정적인 자유가 최우선 동기 요인인 이유는 그것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알버트는 자신의 목적의 감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지방의 한 작은 모금 행사에서 알버트는 잠재 회원이 될 만한 론이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사업 설명을 해주겠다며 그를 초대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론은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알버트는 론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알버트는 그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왜 론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론의 최우선 동기 요인이 재정적 자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론은 부자가 되어 큰 집에 살고 멋진 차를 몰고 싶다는 야망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소박한 집에서도 행복했다. 차가 막히는 길에서 꼼짝 못하기보다 전철을 타고 신문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 론은 재정적 자유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참여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동기가 되지는 못했다. 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공동체를 기여하는 일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론은 작은 모금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동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알버트가 재정적 자유 하나만을 파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론이 알버트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힘을여든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날 해가 뜨자 그 열기는 식어버렸다. 그리고 며칠 내에 론은 알버트의 굉장히 열정적이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완전히 잊었다. 론의 최우선 동기 요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대해 알버트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60페이지예요. 네. 자네 판단 오류. 자는 두 아이를 키우는 34살의 싱글맘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자는 어느 저녁 모임에서 데이빗을 만났다. 데이빗은 그녀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듯 사업에 대해 더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자네 최우선 동기 요인은 두 자녀를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데이빗은 50대였고 독자적으로 청소 용역 일을 하고 있었다. 자는 은퇴 준비가 데이빗의 동기 목록 1순위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율성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데이빗이 자신은 결코 은퇴하고 싶지 않고 은퇴는 죽음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자는 몹시 당황했다. 자는 데이빗의 최우선 동기가 은퇴일 거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그 결과 데이빗은 자네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절대 추측하지 말라. 엉뚱한 결과를 낳기 쉽다. 다른 사람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추측하면 잘못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당신의 추측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만 고객의 생각이 아닌 당신의 생각이다. 따라서 가만 고객의 입으로 시인했을 때와 동일한 영향력과 동기부여의 힘을 갖기 어렵다. 최우선 동기 요인을 발견하는 방법. 최우선 동기 요인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종이에 적어보자. 이 목록을 명함 뒷면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작은 종이에 적어도 좋다. 이 목록을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가만 고객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 간단한 질문의 매력은 상대방의 아니오란 대답 후에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만의 사업, 더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 돕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은퇴, 유산 남기기. 이 시점에서 당신의 목록을 꺼내면 된다. 가만 고객이 당신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물어보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가만 고객은 당신에게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한 또는 절반만 진실인 이유를 말해줄 것이다. 그가 이유를 다 말하고 나면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후 그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제가 보여드리죠. 그런 다음 당신의 최우선 동기 목록을 꺼내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에서 소개하는 5가지 황금 질문을 해보자. 이 질문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스타덤에 오르는 초고속 열차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최우선 동기 요인이라면 말이다. 이 질문들을 외워서 당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배우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5가지 황금 질문.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의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억하라. 그리고 질문할 때 곁길로 세지 말라. 질문의 순서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새로운 가만 고객을 만났을 때 호기심 접근법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업자들은 직접 접근법을 선호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에서 사용된 접근법은 좀 더 직접적인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화 내용은 실제 인터뷰 내용이다. 엔지가 레이와 루스를 만났을 때 레이와 루스는 20대 중반의 부부로 얼마 전 엔지 집에서 2집 건너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인사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엔지는 자신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그들 부부에게 설명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루스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그 사업에 흥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 역시 2가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저녁에는 새 집을 정리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엔지는 두 가지 일을 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엔지는 부부에게 한번 잠시 들러 커피나 한잔 하라고 했다. 곧이어 토요일 오후 4시 정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레이와 루스는 괜찮다고 했다. 토요일 오후 4시경에 부부는 엔지의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엔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말했다. 레이와 루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들어봤으며 그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세제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아메이 같은 건가요? 라고 물었다. 엔지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자. 엔지,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레이, 피라미드 판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엔지, 설명을 드리죠. 엔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최우선 동기 목록을 꺼낸다. 여기 적힌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주된 이유들이죠. 레이 씨의 1순위 동기는 무엇이죠? 아, 우리는 재정적 자유가 되겠는데요? 루스, 확고하게. 맞아요, 그거예요. 엔지,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죠? 레이, 전 주택 대출을 갚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루스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돈에 쫓기며 살고 싶진 않거든요. 엔지, 왜 그것이 중요하죠? 레이, 말씀드렸다시피 집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으니까요. 루스와 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루스, 맞아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게 사셨어요. 우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엔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죠? 레이,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겠죠. 빠듯한 수입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힘든 인생. 루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많은 돈이 들어요. 여윳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거예요. 엔지, 왜 그 부분이 걱정되시죠? 레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없는 몸부림에 불과할 겁니다.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루스, 게다가 우리는 은퇴 준비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위 대화 내용은 레이 부부와 비슷한 처지의 모든 부부들이 말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차이가 있다면 엔지가 5가지 한금 질문법을 이용했으며 루스와 레이가 그들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엔지가 다행히 부부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재정적 자유라고 지적했다 하더라도 레이와 루스는 그것이 엔지의 생각이지 자신들의 생각은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다. 만약 엔지가 재정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루스와 레이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다. 엔지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이며 거기에 어떤 반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 5가지 질문들을 좀 더 살펴보자. 1. 당신의 1순위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왜 오늘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레이는 자신들의 제일 동기가 재정적 자유라고 말했다. 2.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원래 의도는 왜 그런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려는 거죠? 라고 묻는 것이다. 부부는 둘 다 주택대출금을 갚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왜 그것이 중요하죠?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왜 그런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이다. 레이는 말씀드렸다시피 라고 자신의 말을 반복하면서 부부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루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서 왜 재정적 자유가 최우선 동기인지에 대해 더 많은 이유를 들어 말했다. 결국 루스의 부모는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4.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당신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제 부부는 둘 다 흥분해 있다. 그들은 엔지에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며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왜 그 부분이 걱정되시죠? 이 질문은 부부의 최우선 동기를 반복해서 말하도록 요구한다. 두 사람은 활기에 차 있다. 그리고 왜 재정적 자유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최우선 동기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엔지에게 말했다. 엔지가 말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엔지 부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더라면 부부는 아마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진실이었다. 이 인터뷰 이후 엔지는 부부에게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보여주고 부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부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피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 말해주었다. 레이와 루스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었다. 그들 자신의 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의 목표와 두려움들이 사업 계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모두 엔지가 아닌 그들 부부의 것이었다.